생존의 방법도 여러 가지 있듯이 행복의 기준도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기준이 딱 정해져 버렸어요. 좋은 직장, 좋은 아파트 이런 것들은 짝짓기를 위한 장치였는데 짝짓기는 사라지고 이게 목표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지나면 한국인 소멸된다. 이건 나락으로 들어가는 일이죠.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이 시대 진짜 대가들의 순도 높은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계속해서 펭귄 각종과학관의 이정모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생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면에서요. 왜 그렇게 생물들은 짝짓기에 열중하나요? 그게 생물의 가장 최고의 지고지순한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생물을 여러 가지 정의하잖아요. 돌멩이는 생물이 아니야. 왜? 번식을 안 하니까. 자동차도 생물이 아니야. 번식을 안 해. 후손을 남겨야지만 생물이다 생각했던 거죠. 생명은 기본적으로 번식을 해야 돼요. 번식을 하니까 뭐예요? 짝짓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봤는데 이 매력이 있어. 매력이 있는데 할 때부터 내가 벌써 걔랑 같이 짝짓기해서 후손을 남길 생각을 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그 프로그램 된 거예요. 누구에게 매력을 느끼고 누구에게 선물해주고 누구에게 친절하게 해주고 그 앞에서 내 평판이 잘 나게 하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이 사람의 행동들, 모든 동물의 행동들은 결국에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 번식이에요. 그게 짝짓기로 나타난 거죠. 우리는 처음부터 짝짓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을 빨갛게 칠해요. 그게 건강하게 보이거든요. 건강하게 보이니까 사람들은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것을 과시해야지. 그런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니죠? 예, 그렇지는 않죠. 않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안 하더라도 나는 자연스럽게 거기 초점 맞춰진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짝짓기는 그러면 그냥 자연스러운 거다. 그렇죠. 없었으면 내가 존재하지도 않는 거예요. 존재하는 이유도 짝짓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아니 매미가 그렇게 울어대잖아요. 왜 울었겠어요? 짝짓기 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울어도요. 그 많은 매미 가운데 수컷의 5%만 짝짓기에 성공합니다. 나머지 95%는 짝짓기 못하는 거예요. 아니, 암컷들 수가 적은가요? 왜 그렇죠? 아무하고나 짝짓기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수컷 가운데 인간 수컷은 내가 정말 인간으로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감사해야 돼요. 왜요?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수컷 가운데 95%는 암컷 옆에 가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요? 짝짓기에 성공하는 수컷은 5%밖에 안 됩니다. 상위 5%네요. 그러니까 인간 남자들은 대부분이 상위 5%에 속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나머지도 5%가 뭐예요? 실패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선택적으로 안 한 것뿐이지. 다른 종은 짝짓기를 안 하는 선택을 할 리가 없겠네요. 죽어라 하려고 그러는데 기회가 안 생긴 거예요. 우린 목숨도 안 걸어요. 딴 동물들은 목숨 겁니다. 짝짓기 위해서. 그러면 암컷은요? 암컷은 대부분 짝짓기 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수컷 한 마리가 여러 명의 암컷과 짝짓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암컷은 모두가 성공하고 수컷은 모두가 성공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리고 왜 박치기 공룡 이런 거 있잖아요. 파키케팔로사우루스. 나 왜 그 이름 알고 있지? 이게 애 키우면 이렇게 돼요. 네. 파키케팔로사우루스는 전 세계 젊은 아빠들이 다 알고 있는. 또 저 자연수박물관에 파키케팔로사우루스는 모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전문가가 아니면서 그냥 교육받아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저기 박치기 공룡들이 왜 박치기 할까요? 애들이 유치원들이 왜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사랑하잖아요. 사랑할 때 뽀뽀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수컷들이 빵 박치기 했잖아요. 박치기 하고선 진 놈은 그래 내가 졌어 하고 가는 거예요. 그건 이긴 놈이 암컷을 차지할까요?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보통 수컷들끼리 싸울 때는 그 목적이 제일 큰 거 아닌가요? 암컷을 차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암컷에게 선택받을 기회를 받는 거예요. 그 예선 통과군요. 그러니까 결정은 누가 하는 거냐? 암컷이 하는 거예요. 왜? 암컷은 너무나 많은 자원을 투자해야 돼요. 생각해봐요. 사람들 봐요. 9달 동안 임신하고 있었잖아요. 임신하는 동안 직장 생활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요. 그 다음에 난 다음에도 어떻게 해요? 몇 년간 얘한테 매달려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암컷의 입장에서는 수컷을 고를 때 쉽게 고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시간도. 근데 수컷의 입장은 뭐냐면 빨리 여러 놈한테 자기 유전자를 퍼뜨릴 수가 있잖아요. 여기 짝짓기하고 달라가서 또 저기 짝짓기하고 그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암컷은 되게 신중하게 고르고 수컷은 최대한 많이 짝을 지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보면 여자들은 되게 좀 쉽게 사귈 수 있을 것 같은데 뭘 저렇게 따지고 그래. 심각한 거예요. 임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거에 비해서 훨씬 더 쉽게 생각하려고 그러죠. 기본적으로 투자하는 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책 생물의 왕국에 나오는 한 대목이 전 좀 인상 깊었는데 그 뭐라고 써 있었냐면 나무늘보에 대해서요. 더 많이 먹고 빨리 번식하려 했지만 그 욕망은 살아남기엔 너무 무거웠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느리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느린 거는 종이 살아남는 데 있어서의 마이너스 요소 아닙니까? 근데 나무늘보는 오히려 덕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뭘 먹을지도 모르겠는데 막 움직였더니 힘이 없어. 히스리비에 움직이니까 눈에 잘 띄어. 잘 잡아먹혀.
그래, 나 에너지 적어? 그러면 쓰지 말고 가만히 있자. 가만히 꼼짝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물질에서 최대한 늦게 하면서 최소한 최고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이게 아주 가만히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에 이끼가 껴요. 나무늘보에. 이게 끼니까 그 제규어 이런 애들이 보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훨씬 이익인 거죠. 야, 내가 빨리 움직이지 못할 바에야 안 움직이자. 최소한만 움직여서 어떻게든지 버텨보자 하는 거죠. 옛날에 그 나무늘보 말고 땅늘보가 있어요. 거대한 덩어리 있었어요. 걔네들 입장은 덩치가 크잖아요. 아무도 덤지지도 못해. 근데 여러 환경이 바뀌었는데 큰 놈들은 사라졌어. 왜? 인간이 와서 다 잡아먹고 죽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건 남았는데 다양하게 얘기하면 맛이 없었어요. 느린데 맛이 없어. 그러니까 얘네 굳이 안 잡아먹었던 거죠. 그러니까 운 좋게 살아남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데는 답이 한 가지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동물은 빨라야지, 커야지, 많이 먹어야지 잘 사는 동물이 있는가 하면 작게 꼼짝도 않고 있는서 잘 사는 동물도 있는 거죠. 남아메리카 나무늘보 있다면 저기 호주에는 코알라 같은 친구가 그런 친구죠.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루 종일 유칼립투스 먹은 거. 유칼립투스 소화도 잘 안 돼. 그래서 발효도 약간 취하기도 해. 그러니까 그것만 먹고서 가만히 잠만 자고 있는 거야. 하루 종일 잠자다가. 그러니까 먹을 게 많고 막 그랬으면 막 커졌겠죠. 근데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버텼던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 뚜렷하고 먹을 것도 많고 이런 데서 코알라나 나무늘보 같은 놈들은 그렇게 있을 필요가 없죠. 먹을 게 많은데 어떻게 가만히 배가 부르는데 막 뛰어다녀야죠. 그래서 코알라하고 나무늘보를 보고 있으면 생존의 방식은 역시 하나가 아니다. 맞아요. 그 환경에 맞춰서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점점 도시에 살고 면서 현재 살아서 사는 방법이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거의 똑같아지죠. 네, 거기다 우리나라 좀 더 심하죠. 근데 독일만 해도 제가 있을 때 국회의원이 독일 망하게 생겼다 막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30%가 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대학을 들어오려고 그러니 이 독일 사회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78%였어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다양한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수리점이다. 자동차 수리점은 누가 였었냐? 자동차 마이스터가 여는 거예요. 인쇄 공장을 차리고 싶어. 인쇄 공장의 사장은 반드시 인쇄 마이스터여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내가 돈이 있다고 인쇄소 차려가지고 그 사람을 고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 길이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다양성이 보장되는 사회가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다 뭐 해야 돼, 다 의사해야 돼가 쫙 와버렸던 거잖아요. 만약에 이걸 못하게 되면 내가 되게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아쉬움 많은 게 내가 지방대학교 의대에 막 강의를 간 적이 있었어요. 애들은 뭐 공부 잘하니까 내가 보기엔 상위 0.5% 안에 드는 애들이에요. 술 먹고 왔는데 기분이 팍 상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술 먹어서. 내가 그날 감기만 안 들었어도 저 의대 갈 수 있었는데 여기 왔네요. 아니, 걔도 의대인데 똑같은 의대인데 왜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행복하지가 않아. 아니, 어떤 나라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여기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의 방법도 여러 가지 있듯이 행복의 기준도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기준이 딱 정해져 버렸어요. 또 내 친구들이 교수 빼놓고 다 은퇴해서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강남에 뭐 사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집에 현찰이 없어. 집은 수십억인데 야, 너 그 집 팔고 일산 오면 100평짜리 아파트 사면서 1년 내내 여행 다닐 수 있어.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어떻게 강남을 떠나. 강남 끝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왜? 삶의 목표가 뭐였냐면 그 친구에서는 강남의 아파트였어요. 딴 데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러니까 진화하는 게 뭐예요? 점점 다양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다양성이 커져 있고 그 다양성에 적응해서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은 그중에서도 한국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자꾸 가치가 단순화돼서 그런 거예요. 저 나비 했죠, 나비. 나비가 좋아가지고 그냥 정말 나비만 쫓아다니고 엄마한테 거짓말하고 도서관 간다고 해서 그냥 나비 잡으러 간 친구. 지금 서대문 자연사방관에 이제 나비 박사님 계시거든요. 그래요? 곤충 박사님. 뭐 이런 분들이 되게 다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행복의 도들이 점점 단순해지고 있어요. 오늘 갑자기 다 의사나 검사를 해야지 되는 게 돼버렸던 거죠. 성공의 기준이 기성세대들이 만들어준 어떤 기준들이 있고 대표로 아파트 평수로 상징되는 그러면서 재미가 없어지고 원래 젊을 때 뭐예요? 머릿속에 꽉 차야 되는 거야. 생식의 욕구가. 온갖 생식에 대한 망상과 상상이 펼쳐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욕구들이 거의 없어 보이는. 그러니까 지구에서도 한국인만의 또 유전자가 있잖아요. 다양한 유전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좀 지나면 한국인 소멸된다. 이런 게 뭐냐면 지구에서도 인간 유전자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나락으로 들어가는 일이죠. 그럼 지금 현재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온 거잖아요. 달라질까요? 근데 약간 문화가 한번 바뀔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평판이 좋아야 돼. 왜 내가 큰 집에 살아? 왜 큰 차를 갖고 있어? 내가 왜 좋은 대학을 가야 돼? 이거 가장 중요한 게 평판이에요, 평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냐면 짝짓기를 위한 장치였는데 갑자기 짝짓기는 사라지고 이게 목표가 돼버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요 정도 평판만 있어도 짝짓기 할 수 있으면 얼른 요만큼 하고 짝짓기 나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짝짓기라는 목표를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평판만 남는 거죠. 평판의 기준이
커지기 시작했던 거죠. 넓어지고. 그러니까 결국 짝짓기는 도달도 못하고 짝짓기 도달했던 이미 다 늙었고 비실비실한 유전자를 남겨주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짝짓기에 좀 매진하자. 그러면 진화의 관점에서는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 짝짓기를 하는 건가요? 인간은 유성생식을 하는 거잖아요. 이 유성생식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에요. 생명의 역사 38억 년이에요. 유성생식은 12억 년밖에 안 돼요. 그럼 그 사이에 생명이 없어 26억 년 동안에는 유성생식이 없었어요. 무성생식. 그러니까 유성생식이라면 암컷과 수컷이 있는 거. 그렇죠. 암컷과 수컷이 없는 시기에는 짝짓기가 없었죠. 자기 혼자 분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냐면 사실 죽음이란 것도 없었어요. 왜? 나랑 똑같은 복제들이 있잖아요. 복제물들이. 박터도 계속 물어나. 쟤가 날까? 내가 얘일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유성생식 다음에는 똑같은 개체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성생식 때 누가나 망가지잖아요. 그 망가진 거예요. 부서졌어. 하지만 그 존재는 저기 있어. 그 유전자에 똑같은 유전자 존재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유성생식이 생긴 다음부터는 그 유전자 조합을 갖고 있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사라지면 드디어 죽음이란 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유성생식이 생기면서 생명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조건들이 10가지 있거든요. 반응하고 운동하고 항상성을 유지하고 진화하고 에너지 대사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중에 또 뭐가 있냐면 죽음이 있습니다. 죽는 것만 생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생명이니 아니니가 논란이 있는 거죠. 생물학자들은 바이러스는 생물을 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는 죽을 수가 없어요. 파견될 수 있어도. 아니 그럼 무성생식 예를 좀 들어주시면 뭐 어떤 동물이 있나요? 그러니까 박테리아. 자기 똑같은 것 두 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벌레들 이런 것들은 다 유성생식이죠. 암컷과 수컷이 생겨서 자기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주게 되는 거예요. 무성생식이나 유성생식이나 그 주체는 뭐냐면 유전자예요. 개체들은 자꾸 망가져요. 부서져. 그러니까 내가 이 세포가 망가지면 이 유전자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개체는 망가지더라도 내 유전자가 어딘가 있어야겠어. 그러니까 새로운 개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기적인 유전자 책 얘기한 거 있잖아요. 어떤 생명은 유전자에 운반하는 로봇쯤 되는 거다. 이런 개체들은. 이 진화의 주체 누구야? 유전자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새로운 조합을 위해서 개량이 되어야지 환경이 변해도 살 수 있는데 아까 얘기한 무성생식처럼 계속 똑같은 유전자로만 가면 환경이 변하거나 이런 등등의 상황에 취약할 수밖에 없군요. 그렇죠. 환경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최대한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라는 게 내가 목표를 갖고 향해 가는 건 아니에요. 자연사방가 있으면 어떻게 대벌레 있어요. 대벌레가 뭐예요? 이렇게 나무 가지럼 생긴 것들. 어떤 선생님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주변에 나무가 많잖아요. 새한테 안 들키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몸이 나무처럼 변해야 안 잡아먹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했어요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사실은 틀린 거거든요. 그 안에 유전자가 바깥이 어떻게 생긴지 알 게 뭐예요.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했는데 마침 나무처럼 생긴 모양을 갖게 하는 유전자가 있는 애가 거기서 살아남았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살아남았으니까 계속 그 유전자가 전해졌고 그래서 그 후손들은 더 그렇게 생길 가능성이 많고. 그렇죠. 표준 분포구수에 옮겨가는 건데 일단 목표는 없지만 다양하게 랜덤하게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그 돌연변이들을 자연이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진화 이론이 자연 선택설이라는 게 어떤 생명체가 원해서 이런 유전자를 갖는 게 아니라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됐는데 자연이 그걸 선택해 줬다는 거죠. 사람들이 선호하는 얼굴에 대칭적인 얼굴을 선호한다 이런 연구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그러면 종의 다양성이나 뭐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살다 보면 어떻게 많이 다치죠. 다치고 뭐 잘라지고 찢어지고 합니다. 대칭적이라는 건 얘기 보면 상처를 안 입은 애들, 건강해. 건강하다 뭐야? 튼튼한 애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박혀 있는 거예요. 갓난 아이들에게 호랑이 사진과 하이에나 사진을 보여줘요. 우리 이 하이에나 같은 놈하고 하이에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호랑이는 뭔가 용맹스럽고 주인공이고 그런데 아이들은 아직 그걸 갖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호랑이 쪽에 고개를 돌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몸의 비율이 황금비가 딱 맞아요. 근데 하이에나는 이게 비율이 안 맞아. 하이에나는 목이 너무 길죠. 우리 생각하는 그 예쁜 모습이 아니야. 누구나 지렁이, 뱀을 기본적으로 싫어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비율과 안 맞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왜 그 혈색, 그다음에 대칭성, 건강함의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 건강한 사람들을 좋아하게 됐잖아요. 왜 건강한 사람을 좋아하게 될까요? 후손들에게 유전자를 물려주기 위해서. 건강한 사람과 짝짓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저 건강한 모습이 예쁜 모습, 잘생긴 모습이라고 우리는 딱 오리엔테이드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사회 문화적인 현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인 걸로만 보면 이렇게 결론이 나는군요. 문화가 아무리 바뀌더라도 딱 그건 바뀌지 않을 거예요. 잘생겼다고 하는 표상이 있잖아. 아, 이런 게 잘생긴 사람이야.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 같더라도 왜 살이 좀 통통하냐 아니냐는 좀 달라져요. 너무나 가난했던 시절에는 통통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고흐도 동생이 편지를 보내주잖아요. 거기 써요, 자기가. 동생이 돈을 보내줬다.
오늘은 살찐 여자를 만들 수 있겠다 막 한단 말이에요. 그 당시 너무나 여자들이 마를 때서 못 먹고 그러니까 그냥 풍만한 여자들을 되게 좋아했던 시절이고 요즘은 영양 상태가 너무 좋은 상태예요. 누가 영양 실조라고 상상을 못해. 영양 과잉이어서 비만이 더 문제가 되는 거였잖아요. 오히려 저 빗장 많은 사람 건강에 문제가 있을 것처럼 빗장 많은 사람은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바뀌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칭성이란 거는 여전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도 많이 진화를 한 거지 않습니까? 뭐 진화하는 과정에서 필요 없는 것들도 좀 남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남자도 젖꼭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필요 없는 건데 왜 진화를 하면서 안 없어지고 아직까지 남아 있을까요? 그러니까 왜 발생 가정성이 처음에 생겼어요. 근데 없앨래도 돈이 드는 경우 있잖아요.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데 없앨래니 뭐가 더 필요해요. 없애는 유전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굳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보면 젖은 왜 필요해? 젖을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포유동물만 있는데 젖도 다 달라요. 사자 같은 경우는요 걸쭉해요. 젖의 무게의 3분의 1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걔는 먹일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한 번 먹이면 6시간, 8시간 동안 새끼가 배고프지 않아요. 그런데 캥거루 같은 경우는 그게 한 반 정도밖에 안 돼요. 한 15%만 영양 먹이고 나머지 물이에요. 왜? 캥거루는 어디 있어요? 배 주머니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한꺼번에 먹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계속 빨아먹으면 되니까 더 물그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은 그거의 절반밖에 안 돼요. 왜냐면 수유 기간도 되게 길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구석기인들은 끊임없이 이동을 해야 했잖아요. 수유하는 게 훨씬 유리했어요. 수유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배란이 시작됩니다. 배란하면 어떻게 해요? 임신하고 또 애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구속기인들은 끊임없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이 너무나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유 기간이 길어야지 유리했죠. 근데 농사를 짓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수유 기간이 그대로 있는데 빨리 이유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유식을 먹이면 수유 기간이 끝나. 그럼 어떻게 다시 이제 배란이 되고 애를 낳을 수가 있죠. 왜? 농사에는 애가 많이 필요했어요. 구석기인들은 집단이 너무 커지면 안 돼요. 한 30명 정도 적당했어.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애가 많아야 돼요. 그런데 수컷은 정말로 젖이 안 나오냐? 그렇지 않아요. 수마트라, 말레이시아 이쪽에 사는 과일박쥐, 커다란 박쥐가 있거든요. 과일박 중에 하나가 수컷도 젖이 나와요. 젖 나와서 젖 먹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는 수컷도 젖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5,000종 가운데 지금 발견된 게 한 종밖에 없긴 하지만 우리 젖꼭지 있었을 거 옛날에 젖이 나왔겠죠. 젖이 나왔는데 남자들은 뭐 한 거예요? 양육에서 벗어난 거예요. 양육 대체는 다른 역할을 맡았겠죠. 적을 맡고 먹이를 잡고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애는 네가 키워라. 나는 너와 애를 지키겠다.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좀 불필요한 기관들이 좀 더 있잖아요. 편도도 있고. 변도, 맹장, 그다음에 우리 꼬리. 우리 뭐 꼴이 있지도 않은데. 그러니까 그 흔적을 없애려니까 돈이 드니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장 같은 건 정말 없으면 좋잖아요. 옛날에는 그 맹장이 되게 면역 기관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 필요가 없어졌어. 야, 이거 필요 없잖아. 없애야겠네 하고 유전자끼리 회의해서 앞으로 이제 편도나 이런 거도 귀찮으니까 없애도록 하자. 자기들끼리 회의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게 또 막 생겼어. 없는 게 생겼어. 근데 갑자기 무슨 병이 돌아가지고 여기 맹장에 충수염 때문에 막 죽었는데 충수가 없는 면 살아남잖아요. 그렇게 되면 인간들도 충수가 없는 쪽으로 진화를 하겠죠. 정말 요즘 20대를 보면 우리 때보다 훨씬 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례로 제가 대학생 때인가? 그때 한국 남자 평균 신장이 172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172가 넘는 애들이 나는 그래도 평균 이상이야 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게 좀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1930년대에 태어난 한국 남성의 평균 키가 162, 164였어요. 저는 이제 1930년대 스타일인데 요즘에 200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의 평균 키는 174입니다. 되게 억울한 거죠, 저는. 요즘 태어날 걸. 왕창 커진 건 아니지만 사실 많이 커진 거죠. 저기 독일에 가면 프랑크푸르트에 보면 괴테하우스가 있어요. 괴테 침대가 보면요, 딱 요만해요. 키가 1m 50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도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만큼 여러 가지로 건강, 위생 이런 상태가 좋아지면서 운동도 많이 하고 훨씬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진화로 보는 건가요? 아닙니다. 진화는 유전자가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유전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바뀐 거죠. 어떤 생명을 결정하는 게 유전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도 중요합니다. 양육잖아요. 그래서 얼굴도 점점 작아진다고 하고 두뇌가 작아진 건 절대 아닙니다. 두뇌 크기 그대로 있는데 턱과 이빨 부분이 한 3분의 1 정도 줄었어요. 그다음에 요 길이도 짧아지고. 그래서 요즘 모습이 얼굴 작고 이런 사람들 되게 좋아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잘 익혀 먹지도 못하고 뭔가 딱딱한 걸 많이 먹어야 되고 곡물도 그냥 먹어야 되고 요즘 다 익혀 먹고 에너지원이 좋으니까 굳이 턱이 발달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부모가 양육하는 것도 내가 어떻게 더 신경 써서 잘 양육하느냐에 따라 우리 아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변하지 않으면 진화로는 안 치는군요. 그렇죠. 진화가 일어나면 돌연변이 나고 돌연변이 일어나는 유전자가 고립되어 있어야 돼요. 고립돼서 자기네끼리만 퍼져야 돼. 근데 예를 들어서 갑자기 우리가 팔이 4개인 사람이 생겼어. 팔이 4개가 사람이 있어도 이 사람 유전자가 퍼지기 되게 어려워요. 팔이 2개인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
근데 굳이 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가 커요. 근데 만약에 팔이 6개 있는 사람들만 걔네가 섬을 이루고 있어. 그럼 어쩔 수 없이 유전자를 퍼질 수밖에 없잖아요.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돌연변이 된 유전자가 고립된 것, 그러니까 부동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일이 있어야지 새로운 종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되게 어려운 게 일단 너무 많고 다 만날 수가 있어. 그래서 유전자가 계속 끊임없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급격하게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양육 방식이 지금처럼 계속 바뀌고 있다면 진화까지는 아니어도 외형이나 내면이나 지능이나 지성이나 이런 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능, 지성 이런 건 조금씩 뛰어나지고 있는 거죠. 왜 처음에 시작점부터 다른 거예요. 뉴턴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인의 어깨 위에서 본다. 선조들이 만 년 동안 쌓아놓은 정보들을 갖고 처음부터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옛날 그 처음부터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언어가 되게 발달했기 때문이죠. 네안데르탈인은 자기가 거둔 지식이 후손들에게 되게 전달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금방 전달되잖아요. 저는 생화과를 갔지만 DNA 구조를 대학 가서 처음 알았어요. 그전까지는 A와 T 사이, 아데닌과 티민 사이는 이중결합, 구아닌과 시토신은 삼중결합. 이것만 알면 대학 가는데 문제 없었어요.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이중 나선 구조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지식, 지성이라는 거 어마어마해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작은 덩치로 최고 포시자가 돼서 80억이나 되는 사람이 건강하게 풍요롭게 장수하며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속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사실은 많이 없어지는 것도 있는 거죠. 위험 감수성은 정말 없어지고 있죠. 긴 양육 기간 동안에 다 맞춰주고 있는 것들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순식간에 지구가 어떤 재난이 닥쳤다. 그럼 그 사람들이 옛날 선조들처럼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서 다시 지구를 개척할 수 있을까?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해본 일인 거예요. 자기 위험을 감수해보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뭐 그때 가면 그런 일이 정말 생긴다면 또 적응하겠죠. 그렇죠. 그 적응한 사람들이 주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공부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위험을 감수해보고 뭐 부러져도 이 부러진 다리를 끌고서 내가 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살아남겠죠. 그러면 인간이 살아간다는 거 혹은 인간이 생존한다는 거 이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인간이 사는 이유가 뭘까? 이제 결국에는 뭐냐면 나의 유전자와 사실 옆 사람의 유전자가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왜 전쟁 날 때 가요? 나는 죽더라도 나와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4천, 8천, 16천, 32천들을 지키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죠. 그러니까 갑자기 지하철에 뛰어들어서 사람을 구해주잖아요. 동물도 안 그러는데 왜? 우린 저와 내가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다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유전자를 말을 하지 않을 때 그걸 뭐로 하냐면 사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나는 공동체 덕분에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한 가족만 있었다면 내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사회 시스템의 도움을 받고서 왔죠. 그게 뭐 경찰도 있고 군인도 있고 소방관도 있고 교육도 받으면서 치안도 안전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생존의 위험 없이 여기 왔단 말이에요. 또 그중에 일부는 내가 군대에 가서 그걸 봉사한 적도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사상의 사람들이 다 엮여가면서 서로 안녕을 보장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되게 어려워. 저 사람을 왜 도와줘야 돼? 내가 어려울 땐 딴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잖아. 그걸 믿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도 내고 세금도 내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회를 이루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안전하죠. 다른 생명보다 인간이 가장 안전한 이유가 뭐냐면 사회가 커졌기 때문이에요. 다른 생명들은 가족, 기껏해 수십 마리, 셋째 그러면 수백 마리. 근데 인간은 우리 같은 5천만, 80억이 같은 종으로서 살잖아요. 같은 규칙을 정하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사람 죽이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전 지구 어디서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쓰러져 있으면 우리는 나랑 일면식도 없고 말도 안 통하는데 다 누구나 가서 기꺼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커다란 생명체의 아주 안전망을 이루고 있는 거죠. 이 안전망을 더 튼튼하게 하고 촘촘하게 해야죠. 특히 지금 젊은 사람들이 가장 필요해요. 젊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막 경쟁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경쟁해도 1등부터 100등까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남기 위한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낸 거죠. 윗사람들이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젊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만들어야 돼요. 이것도 생물학적 관점이 사회적인 관점으로까지 옮아오는 거네요.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사회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생물의 왕국이라는 책을 내신 펭귄 각종과학관의 이정모 관장님과 시간 함께 했습니다. 오늘 얘기가 즐거우셨다면 더 많은 얘기 이 책에서 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책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